안녕하세요 친구. 좋은 하루 되세요.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중국과 사이도 좋았고 중국을 다른 나라들이 배척하더라도 투자를 해가며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중국의 일방적인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 사드를 핑계로 우리나라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중국은 우리가 사드를 들여오기 전부터 우리나라를 레이더로 지켜보고 있던 실정이었으며 사실 중국이 뭐라 할 것이 아닌 우리나라가 되레 뭐라고 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허나 중국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배치에 반대를 한다며 우리가 방어체계를 들여오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것은 미국의 MD 방어체계에 대한 일원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전장이 되었을 시 우리나라에 공격을 하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를 무서워한 것이 아닌 사드와 한몸인 레이더를 무서워한 것으로 본인들이 우리나라를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을 혹여라도 들여다볼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으로 사드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이지스함인 것입니다. 허나 사드가 배치되어 있을 경우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함과 동시에 요격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내색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전세계 세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급인 이지스함을 3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2023년 이후까지 3척을 더 건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재 1개의 기동전단을 가지고 있으나 3척이 더 늘어나게 될 경우 3개의 기동전단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며 차기 이지스함의 경우 현재 우리가 보유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단점을 개선하여진 스펙으로 건조될 것이며 세종대왕급의 이지스함은 2007년 건조되어진 것으로 2008년 실전 배치가 되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입니다. 이 세종대왕급의 이지스함이 배치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 중 가장 큰 전투함으로서 비슷한 함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일본뿐인 크기의 이지스함입니다. 중국이 사드의 레이더를 무서워한 이유는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600에서 800km까지 탐지가 가능하여 불만을 쏟아내었으나 사드의 레이더는 맘대로 자리를 이리저리 옮기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으나 세종대왕급의 이지스함은 1000km 밖의 물체까지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로 해상에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드보다 더한 탐지 능력을 가지것으로서 세종대왕함이 그다지 좋게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지스함은 대한미사일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춘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하는 말 그대로 신의방패와도 같은 무기체계로서 방어에 특화된 통합 시스템과 이지스 시스템을 합쳐진 함정으로서 이지스함은 해상에 떠다니는 방공망으로 중국의 전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것으로 레이더가 탐지를 할 경우 SM-2 3함대공 미사일이 170km 밖에서 목표물을 추적하여 1단계로 요격을 하며 2단계로 램 미사일이 2단계 요격을 하는 방어체계입니다. 그렇게 공중에서 날아오는 것뿐만 아닌 지상과 저공에서 날아오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기관포인 골키퍼는 분당 4200발의 기관포를 발사할 수 있으며 현재 탑재되어 있는 SM-2가 아닌 차기에는 SM-3가 탑재되어 건조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닌 우리나라의 이지스함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어느 나라의 이지스함들 조차 많은 미사일을 탑재하지 못하나 우리나라의 이지스함은 128기의 수직 발사기가 존재하며 이는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의 이지스 구축함과 일본의 아타고급 이지스 구축함이 96개의 수직 발사기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수직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언론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X밴드라고 불리는 사드의 AN TPY-2 레이더 기능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을 속속들이 탐지할 경우 중국의 군사력 배치와 활동이 미국의
파악당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특히 X밴드가 600km에서 900km 정도까지 탐지하는 종말 모드로 배치되느냐, 또는 1800에서 2000km까지 탐지하는 전진 모드로 배치되느냐에 따라 중국에 대한 감시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X밴드의 모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가 X밴드 레이더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중국을 감시한다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산 또는 군산 대신 중국과 거리가 먼 칠곡, 대구 또는 원주 등에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었던 것이다. 중위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그러나 중국은 한 번도 한국 어느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는가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해온 것이다. 이는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가 X밴드 레이더를 통한 탐지 수준을 크게 뛰어넘는 안보 위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기능보다는 사드로 대표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가 자국의 핵심 군사 역량을 심각하게 약화시켜 양국 간 군사적 비대칭성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한다. 중국은 미국의 모든 영역 접근 전략 올 도메인 액세스 스트래티지를 자국 안보의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한다. 1996년 미국 2개 항모의 대만 해협 진입, 2001년 하이난섬 미국 정찰기 충돌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미 항모의 서해 진입 시도 등 중국이 강경하게 대처한 모든 사례들은 미국의 접근 전략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가해올 경우 어떤 조건에서라도 중국의 접근에 군사적 압박을 가할 태세를 갖춘다는 게 모든 영역 접근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은 중국 접근 전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0년 4개년 국방보고서 QDR에서 공해전투 개념, 에어시 배틀 컨셉을 공식 도입했다. 공해전투 개념은 F-22와 같은 전투기와 B-2, B-52 등의 전략폭격기, 그리고 토마호크 등 다양한 미사일을 앞세운 공군력과 이지스함, 항공모함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해군력의 결합을 통해 모든 영역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은 반접근, 안티-액세스, 지역 거부, 에어리어 데니얼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접근 거부를 국방의 핵심 과제로 상정하고 이런 맥락에서 제1열도라인과 제2열도라인 등 미국 접근 저지선을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공격용 핵잠수함과 내륙과 해안 지역에 배치한 둥펑과 같은 중단거리 탄도탄 및 유도탄 등으로 미국 공해전투 개념의 핵심 역량인 항공모함을 공격함으로써 반접근 지역 거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미국 항공모함의 접근을 저지할 수 있으면 미국의 대중국 군사 전략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사드를 포함하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둥펑과 같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탄 등의 위치가 미국에 노출된다. 특히 미군이 유사시 이러한 탄도탄에 신속히 타격을 가할 경우 중국의 반접근 역량은 무력화될 수 있다. 즉 중국은 사드와 MD 때문에 미국의 접근을 저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반대로 하와이 너머 미 태평양 연안에 중국군이 접근할 역량까지 손발이 묶이게 된다. 중국의 미사일이 미군에 손쉽게 요격될 경우 양국 간 군사적 비대칭성이 유지, 심화된다는 것이 중국의 시각이다. 중국으로서는 미국 밖에 처음 실전 배치되는 한국의 사드가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미국 항모전단의 자국 접근을 거침없이 만들어주는 일종의 공격무기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를 우려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사드를 통해 중국의 대미 안보 전략의 핵심인 반접근 역량이 약화되고 반대로 미국에 대한 위협 수단은 무력화되어 안보 취약성이 증대되는 데 있는 것이다.
중국은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전략을 약화시켜 안보 취약성에서 벗어날 때 미국과 동등한 관계에서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이른바 신형 대국 관계론이 성립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이 중시하는 미국의 접근을 막는 또 다른 저지선의 역할을 해온 게 북한이다. 따라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중국에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의 북한이라는 또 다른 저지선이 붕괴되는 것도 의미한다. 특히 이로 인해 수도인 베이징의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것이다. 중국 공군 장군이 최근 한 기고문에서 중국 원조로 연명하는 북한이 중국 안보를 위협하는 사드 한국 배치의 동기를 제공했다는 불만 어린 지적을 한 것에서 중국의 딜레마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의 선택의 폭이 크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동의는 사드 한국 배치를 저지하거나 연기하기 위한 고육지책위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드 배치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만을 압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중국이 인정한 것이다. 즉 미국과의 직접 거래로 급한 불을 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칼집에 있는 칼, 사드. 앞으로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안 동의와 함께 북핵 문제를 비핵화와 평화협정 간의 빅딜로 추진해가며 시간을 벌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 리밸런싱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압박과 회유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은 그 자체로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 문제로 가장 이득을 본 국가는 단연코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했고 그 과정에서 외교라기보다는 예술과 같은 완벽한 드라마를 연출했다. 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사드 한국 배치건을 통해 부상하는 잠재적 패권국이라는 중국을 통제했고 갈등 관계에 있던 한국과 일본을 묶어냈으며 강력한 북한 제재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미국은 이제 사드 배치를 급히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미 태평양사령관은 사드 배치는 한미 간 협의 사안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함으로써 칼집에 있는 칼처럼 사드 배치를 보다 전략적으로 다룰 것임을 보여줬다. 한국이 문제다. 사드 배치를 서두르던 미국이 속도를 늦추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미 가진 카드를 모두 보여준 결과가 되었다. 결국 미국과 중국 모두의 배치와 저지위 상반된 요구를 압박받을 것이다. 사실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미국 텍사스 포트 블리스에 있는 포대들 중 한 개 포대를 이동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동유럽 MD 배치 과정에서 미국이 직접 러시아와 협상을 전개했듯이 사드의 한국 배치에 관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직접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듯이 한국의 주권도 존중해야 한다.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안보적 차원뿐만 아니라 한반도 냉전을 근본적으로 완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